안녕하세요, 덕다이버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마케팅 기획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 어디서부터 마케팅 계획을 짜고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은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실제로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장터를 봐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혹은 광고 대행사에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맡기려고 할 때 예산이나 전략 기획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앱에 혹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나라장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틀을 짰는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 공고를 보면 비용이라든지 금액 횟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네이버를 켠 다음에 나라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라장터에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항목이 뜹니다. 처음 보면 아마 무슨 말을 할지 좀 당황스러울 텐데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입찰 정보를 클릭합니다. 입찰 정보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마케팅 홍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정부 부처에서 발주 계획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RFP라고 해서 제안 요청서가 있는데 제안 요청서가 좀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 규격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수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거 받아서 마지막으로 공고 현황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심지어 앱 개발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앱도 개발하고 아니면 앱을 개발한 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신규 상품 개발, 태권도 투어 대행 용역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네요. 문화기술 홍보 마케팅 운영.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를 보시면 이제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이제 문화기술 홍보 마케팅 운영이다. 그래서 요건 총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고, 근데 이게 보통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추정 가격은 한 4,500만 원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가액 실제로는 예산이 한 4,500이다. 근데 아마 입찰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한 4,300, 4,400 정도로 좀 접근하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제안 요청서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제안 요청서가 쭉 나오고요. 이게 이제 RFP라고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때 어떠한 우리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끄고, 네,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실제로 제가 볼만한 RFP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홍보를 한 다음에 최근 3개월 그 중에서 좀 SNS 기자단 이런 것도 이제 SNS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2021년 아이디어 플랫폼 홍보 대행 용역건인데요. 이거 보면 총 예산은 이제 6,500만 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5,9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니까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한 5,700, 800 정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RFP를 한번 볼까요? 네, 보통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어떤 홍보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목차 같은 걸 보면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좀 적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어떠한 플랫폼을 할 때 이제 목적이 뭐냐, 그리고 좀 어떻게 좀 크게 전략을 짜고 싶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니까 지금이 한 3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한다고 되겠죠? 그러면 아까 예산에서 그냥 5,700 정도로 예산을 잡고 나누기 9개월
그럼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명의 마케터가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 범위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보면 언론 홍보하고 바이럴 마케팅, 서포터즈 운영, 페이스북 운영, 그리고 뭐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이제 행사 뉴스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 운영할 때는 카드 뉴스 형식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인포그래픽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월 2회 이상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카드 뉴스 같은 경우도 기획 제작.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을 그냥 단순히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서랑 제작까지 같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광고는 얘네는 연 4회 한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운영은 이런 식으로 좀 레파토리를 좀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한 주 2회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카드 뉴스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페이스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바꿔도 뭐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검색 광고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또 방향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가 그 1인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협업인데,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광고 콘텐츠를 제안한다. 이건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브한 뭐 영역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바탕으로 뭐 대중매체, 뭐 SNS 이런 쪽에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광고를 같이 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제 서포터즈 운영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포터즈 운영 뭐 대학생 서포터즈나 뭐 혹은 뭐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뭐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 10명이나 뭐 20명 정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뭐 네이버 블로그 원고나 이런 걸 꾸준히 생산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컨택을 하시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딱히 볼 건 없고,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체계를 잡고서 꾸준히 시간별로 타임라인을 잡고서 이때는 이거 해야 된다, 이때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좀 전략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타임라인 채널을 보면서 우리는 온라인은 어떻게 하고 오프라인은 어떻게 한다 라는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뭐 청년창업상한학교 신청서 적는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런 데서 다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 항목인데,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그 고객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좀 비교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고객사들이 좀 성실히 일하냐 안 하냐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번 볼까요? 공고 현황 보면 여기서 뭐 SNS라고 쳐도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SNS 마케팅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예산이 한 4천만원, 3,800이죠.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예산이 뭐 한 수억 원대 이런 큰 예산이 아니라 좀 작은 예산들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작은 예산을 가지고 1년 단위를 끌고 가면 마케터 한두 분이서 아마 스타트업은 할 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방식대로 예산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9개월간 4,200만원이면 아까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부가세 제외하면 한 3천만원 한 중반 정도로 보여지고요. 중후반. 그러면 9개월 정도면 아마 이제 한두 명이서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책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으면 요런 거 하겠다 정도로 이제 처음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블로그 운영하실 때 보면 이거는 되게 좀 빡빡한 느낌이 드네요. 1일 1회 같은 경우 많이 들 것 같고, 블로그 스킬 레이아웃 제작,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의미를 하는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브랜딩 처음 하실 때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고, 1일 1회를 제작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한 명 가지고는 좀 어렵고 최소 2-3명이서
이제 월간 단위 계획 짜고 주간 단위 계획 짜가지고 소재별로 또 이제 주제 잡고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이제 검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1회가 나오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는 그렇게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서비스에 어지간하면 맞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쵸, 여기서도 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운영 주 2회,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브랜딩 계정 보면 스토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그 마케터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KPI, 즉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바로 유입 경로, 키워드, 접속자 수, 네이버 방문 통계.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어드민 가면 볼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직원분이나 대표님이 같이 이제 우리 얼마로 이제 책정하자라는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확실히 인포그래픽 쪽이 좀 뭐 대세긴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인포그래픽 있고 지금도 인포그래픽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까는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얘기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되게 좀 많이 콘텐츠를 작성을 해야겠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많이는 좀 추천드리진 않고, 왜냐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료 조사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한 사람이 저희 보통 보면 뭐 글 쓰고 검수하는데 통상 한 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블로그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런 제안서 같은 거를 한 여러 개 좀 한번 보다 보면 우리 서비스랑 아니면 우리의 그 상품에 맞게 어떠한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가 좀 감이 잡힐 거고요. 특히 대표님께서도 이런 큰 전략 같은 경우, 사업 목적 같은 경우가 좀 명확히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톤 앤 매너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봤을 때 좀 스타트업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고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마케터를 채용한 다음에 이러한 컨셉이나 뭐 KPI나 목적이나 전반적인 틀 없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마케터는 마케터대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서로 측정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대표님이나 마케터나 이제 한 번쯤 쭉 여러 개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장터 공고를 쭉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실제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마케팅 계획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